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 우리가 주택의 종류는 토지의 용어 정리에서 같이 나오는 거고, 위에 있는 뭐 준주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기 정책에서는 요 공공임대주택이 잘 나오죠. 근데 공공임대주택이 종류가 많아요. 근데 하나를 일단 읽어볼게요. 자, 153페이지, 1번.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런 표현이 잘 나와요. 이런 표현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이게 공법이랑 틀린 거라고. 공공주택이 뭔가 정부 등이 지원을 통해서 짓는 거니까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을 지원받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야. 이런 거 함정이 놓고 뒤쪽에 건설, 매입, 임차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흔히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건설하는 것만. 그런데 매입을 통해서 공공주택을 만들 수도 있다. 매입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추가된 게 임차야, 임차. 임차에서도 뭔가 공급을 할 수 있다? 임차에서도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건설뿐만 아니라 매입 또는 임대차를 통해서 공공주택을 마련하기도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이 나오는데, 공공임대주택도 종류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나오는 거 꼭 암기해야 될 건 이 네 개죠. 영구임대, 국민임대. 영구와 국민임대는 항상 임대 의무 기간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임대 의무 기간이 50년 이상 또는 영구면 영구임대.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몇 년 이상? 30년 이상이면 국민임대. 그리고 젊은 층의 주거 안정입니다. 나오면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누구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젊은 층의 주거 안정.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이니까 전세계약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는 거죠. 대부분 임대주택은 어떤 계약이에요? 임대차 계약인데 전세계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뭔가 임대하는 거예요.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임대차하고 전세. 얘는 물건으로서 확실히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간도 전세는 최장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20년까지 할 수 있는 거고, 20년, 최장 20년의 전세계약 방식의 임대주택이고. 자, 그래서 바로 보자고요. 자,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 자금을 지원받는다. 여기까지.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공공주택은 다 이러니까. 그래서 뒤쪽을 봤더니 여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그럼 무슨 주택? 행복주택이죠, 행복주택. 자, 2번은 50년 이상 영구니까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자, 영구임대주택. 그리고 여기는 뭐가 딱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까?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그럼 무슨 주택이에요? 장기 전세주택. 장기 전세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역제요. 한 장을 넘겨봐요. 용도지역제가 나와. 자, 용도지역제는 일단 공법에서 너무 많이 하는데, 공법에서 나오는 내용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용도지역제는 경제학적으로 무엇 때문에 도입을 한 제도입니까? 이 목적 너무 잘 나와. 목적. 자, 뭐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킵니다. 요건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셔.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얘를 사례를 꼭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 했죠. 자, 어떤 지역을 정부가 주거지역으로 뭔가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주거지역으로. 그럼 이제 여기에는 뭐가 못 들어와요? 술집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올 수 없죠. 이게 용도지역제죠. 그럼 왜 술집과 모텔을 못 들어오게 합니까? 이들이 들어오면 주거지역에 안 좋은 외부 효과를 뿌려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 제거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제는 도입되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요. 잘 나온다고.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공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 이제 요거 이제 제가 준비해 온 거예요. 1번을 딱 봐요. 27회 기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뭐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자 도입이 했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이다 이런 거예요. 옳은 지문.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여기 4번. 자, 용도 지역 지구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 용도 지역제는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용도 지역도 있고 용도 지구도 있고 용도 구역도 있는 거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합쳐서 용도 지역체 또는 용도 지역 지구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중에 항상 얘가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하나의 대지에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꼭 누가 들어가야 된다? 용도 지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도 지역. 이 용도 지역은 항상 토지에 하나의 용도를 지정하는 거예요. 여러 개의 용도를 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혼란스러워. 그래서 항상 하나의 용도를 탁 지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건 법조문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특성 등을 고려해서 네 가지로 크게 나누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공법에서는 도관, 농자 이렇게 암기합니까? 도관, 농자. 이 정도만 1차 하시는 분 기억을 해야죠. 이런 거예요. 용도지역은 대표적인 기본이 용도지역이고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고 그리고 용도지역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네 가지로 도관, 농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이 나옵니다. 정비사업. 자, 대부분 공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세요. 그러면 다 뭘로 구분해요? 요 기반시설로 구분하죠.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양호하냐, 열악하냐, 극히 열악하냐 이걸로 나누는데 부동산학은 조금 이해까지 좀 하자 이런 말이야. 자, 대부분 이들은 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노후, 불량, 건축물 여기에 다 붙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자, 어떤 지역을 이렇게 쭉 걸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기반시설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도로 같은 거고 도로 같은 거요. 자, 어떤 지역을 쭉 이렇게 내가 길을 가는데 느낌이 이 지역은 너무 노후화된 것 같아요. 이 지역은. 그럼 이 지역이 노후화되었다라는 걸 뭘로 확인합니까? 도로를 보고 확인해요. 노후 불량 건축물로 확인해요. 이게 눈에 띄는 거죠. 이게 길을 딱 가는데 주변이 너무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지역은 다시 정비를 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정비라는 게 도시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도시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정비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 사업을 딱 하려고 봤더니 일단 기반 시설인 도로는 양화다. 그럼 뭐만 지어? 건물만 다시 지으면 되니까 재건축이라고 하고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다시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이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 이렇게 정답을 찾는데 공법은 자, 해석은 이런 거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항상 도시 저소득 주민이라는 표현이 꼭 있다고. 여기 핵심이에요. 예. 자, 우리가 기반시설이 열악한 거나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느냐는 거야. 열악이랑 극히 열악이랑 구분 못해. 그냥 다 열악하면 열악한 거지. 자,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그러면 구분을 하려고. 자, 대부분 재개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스스로 하는 게 지금 원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봤더니 이 지역이 어떤 사람들이 많아. 주민들이. 저소득 주민들이 많다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그래서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누가? 정부가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죠. 자, 그런데 우리 154페이지에 재개발을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있어. 재개발에 두 번째 줄 보면 상업,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무슨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 공업 기능은 정부가 개선시켜준다, 개선시켜주지 않는다. 개선시켜주지 않아요. 항상 뭐만 개선시켜주는 거야? 주거환경만. 왜? 주거환경은 복지와 관련돼 있단 말이야 이게. 어떤 사람도 쾌적한 환경에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거환경은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상업이라든지 공업 이런 기능은 언제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재개발이란 말이야. 재개발. 자, 재개발 사업은 상업과 공업 기능 또는 상권이 알아서 활성화가 된다고. 왜? 뭐부터 다시 까니까? 도로부터 다시 싹 깔게 돼 있으니까 당연히 공업, 상업 모든 기능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요놈은 아니야. 재건축은 도로 등은 딱 틀은 놔두고 건물만 다시 짓는 거니까 기능이 다시 살아나진 않아요. 근데 재개발, 도로부터 싹 밀고 도로부터 깔으면 자연스럽게 상업 기능, 뭐 주거 기능 다 살아나는 거야. 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기능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주거 환경만을 개선시켜주는 걸 정부가 지원하고.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세요. 몇 회 기출이에요? 30회. 이게 두 가지야.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재개발이야. 도로부터 다시 깔아야 되니까 이렇게 찾아도 되고, 딱 봤더니 뭐가 보이냐 이런 게 보여. 상업, 공업. 그럼 상업, 공업 이런 기능이 같이 회복되려면 뭘 해야 돼? 도시를 다시 싹 밀고 다시 지어야 된단 말이야. 재개발이단 말이야. 재개발. 이해됐다? 그렇죠. 여기 극히 열악이다, 극히 열악이다 이걸 찾으면 공법이고, 이런 상업, 공업 등의 도시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러면 다 밀어야지 재개발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제가 간만에 노랭이를 칠해 갖고 왔어요. 자, 이유가 뭐냐? 이런 뭐가 포인트인지 잘 알아야 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첫 번째 포인트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데, 자, 가장 어렵게 물어보면 개발이익이 뭐냐고 물어봐. 개발이익이 뭐냐고. 개발이익이 뭐냐고.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서 대충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개발을 통해서 얻은 이득이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조건 작살이야. 항상 개발이익 중에 여기서 물어보는 개발이익은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이 뭐냐는 거야. 환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이. 자, 그래서 봤더니 개발이익이나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우리가 개발이익이라는 거야. 꼭 기억해줘야 돼요. 환수 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걸 누구로부터 환수합니까? 그럼 두 사람이에요.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 자, 토지소유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회수했습니까? 그러면 토지초과 이득세. 토지초과 이득세는 오른쪽에 있어요.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눈도장만 찍어놔. 눈도장만.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초과 이득세고, 사업시행자에게는 개발 부담금이라는 형태로 환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초과 이득세는 지금 없는 제도예요.
폐지됐어. 그러니까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서 남아 있는 건 뭐 하나다. 개발 부담금. 개발 부담금. 자, 정리. 환수 대상인 개발이익이란 건 뭡니까? 그러면 비정상적인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야. 토지 가격 상승이야. 토지 가격 상승분. 근데 법은 뭐라고 돼 있냐?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야. 그리고 지금은 토지 소유자의 개발이익은 환수하는 제도가 사라졌으니까 누구에게만?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만 환수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 밑이야. 이게 어마무시하게 잘 나온다고. 자, 개발 부담금이란 자, 뭘 환수한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과한다?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합니다. 이렇게 됐잖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면 개발 부담금. 자, 얘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10번. 자, 요거 정답이 오리야. 자, 개발권 양도제라고 나왔는데 뒤쪽을 봤더니 자,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개발 이익이죠. 개발 이익. 개발 이익을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죠. 근데 누구한테 환수한다고 돼 있어 이게? 그럼 뭐라고 들어가야 돼요? 개발 부담금이죠. 개발 부담금. 개발 부담금. 개발 부담금. 잘 나온다. 자, 다시.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합니다. 그러면 개발 이익 환수 제도. 근데 사업 시행자에게 환수하니까 개발 부담금. 이렇게 돼야죠. 개발 부담금. 자, 이거 틀린 지문이에요. 그다음 2번. 또 나왔어. 개발권 양도제. 자,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아이고 또 이게 딱 보이죠? 개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인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합니다. 결국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토지 가액의 증가분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토지 가액의 상승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불로소득적 증가분을 환수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개발 부담금. 이것도 틀렸어요. 개발 부담금. 자, 3번. 개발 부담금제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는 게 똑같잖아, 패턴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개발 부담금. 그러니까 얘는 맞았죠? 이게 지금 10번의 정답이 X5야.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보시면 OX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 OX.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해 놓으셔. 그 교훈은 뭐예요? 교훈은 원래 정답이 XX5인데 미스터 국이 정답을 표기할 때 OX 거꾸로 해놨잖아.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뭐냐고요? 그래서 잘 듣고 있어? 이게 교훈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시험장에서. 이게 교훈이라고요. 제가 이거 XX5인데 OX 이렇게 넣어놨어. 천인공날 짓을 해놨죠. 수정하시고 교훈은 시험장에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죠. 자, 패턴이 비슷하죠? 지금 연속 지금 3번 나오고 있는데 비슷해요. 대입은 항상 개발, 이익, 환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누구로부터 환수한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수합니다. 그러면 개발 부담금 X, 개발 부담금 X, 개발 부담금 너는 맞고 이렇게 돼야지. 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토지 적성 평가. 자, 강의 노트에 토지 적성 평가에 대한 설명이 1번에 적어져 있는데 요놈은 시험에 나올 게 아니야. 항상 시험에 나오는 문구가 요놈이야. 요놈 뭐라고 돼 있냐? 우리 학생들의 적성은 어떻게 평가해요? 학생들의 적성은 이과냐,
문가냐. 근데 토지의 적성은 어떻게 판단한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뭔가 결정해 줘야죠. 개발할지 보존할지 그걸 조정하는 수단이다. 그러면 토지 적성 평가야. 그럼 보자고요. 자, 토지의 적성을 딱 평가해요. 그랬더니 개발을 해야 될 적성이에요. 그러면 개발이 적성이면 얘를 뭐라고 지정하느냐? 도시, 지역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도 지역을. 그 다음에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야. 보존이 농업 또는 임업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이고, 자연환경으로서 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적성에 의해서. 그리고 도, 관, 농, 자니까 가운데 뭐가 하나 있어요? 관리지역 있죠? 이 관리지역은 지금 당장 적성이 딱 판명이 안 되는 애가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애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생으로 치면 어떤 애들이에요? 이과냐 문과냐 고등학교 때부터 나누니까 중학교 정도는 관리 대상인 거죠. 왜? 곧 있으면 적성이 나올 거니까. 그냥 그런 토지가 관리 지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지역은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이 셋 중에 하나로 다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발과 보존 나온다. 그러면 무슨 평가? 적성 평가. 적성 평가. 이게 얼마나 잘 나오느냐 한번 기출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번. 토지거래 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누가 나와야 돼요? 적성평가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니라. X. 자, 2번. 토지 적성평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똑같아.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입니다. 적성평가. 너는 맞았고. 그다음에 이런 건 이제 상식이야. 자, 보세요. 토지 적성평가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이거 보면서 함정이 있을 것 같다. 함정이 없을 것 같다. 대답 잘해 주셔. 함정이 있을 것 같다. 함정이 없을 것 같다. 없어. 중개사법은 함정이 있어. 여기에 토양이 들어가냐, 입지가 들어가냐, 활용 가능성이 들어가냐 이런 게 논점이지만 부동산은 그런 거 안 내. 취업 실험 거. 그냥 뭐가 적성평가니까 다양한 내용을, 내용 중에 토지 적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들어간다. 요렇게 번역만 되면 옳은 질문이에요. 의문을 갖지 않는다. 의문을 갖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일단 어디 법에 있어요? 세상에. 아주 죽겠어. 우리는 2차를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평가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택법을 배우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암기하라고 하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법. 그래서 시험에 또 나왔어. 분양가 상한제의 근거 법률이 뭡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주택법. 그런데 절반이 대답을 못 해줘. 절반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개사 시험에 모의고사에 냈어. 그러면 중개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거기는 60%를 못 넣어. 왜 법 이름을 암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 법 이름을.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자, 개발이 환수 제도는 어느 법에 있을 것 같아요? 개발이 환수 제도. 그냥 찍어봐.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어.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시 정비 사업은 어디에 있어요? 그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그 다음에
토지 비축 제도는 어떤 법률에 있어요? 토지 비축 제도. 아무튼 대충 토지 비축 이런 이름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 비축은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에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법률 이름 중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법률이래요. 자, 우리 여기 보세요.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있고, 자, 토지 비축 제도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 있는 거고, 이건 암기 안 하면 못 맞추는 거죠? 전혀 연상이 안 되는 법이니까. 주택 분양이니까. 주택법이죠. 자, 그러면 이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은 항상 이놈이죠. 공공택지. 공공택지. 네, 우리 공법에서는 뭐가 포인트라고 찍어주십니까? 분양가 상한제. 우리 공법에서,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하면 뭐가 포인트라고 찍어주세요, 공법은. 공법은 뭐가 포인트라고 찍어줘요? 부동산학은 무조건 공공택지야. 공공택지. 그럼 왜 공공택지가 중요합니까? 자, 보시죠.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건축비로. 그런데 택지, 아파트를 지을 택지를 공공택지를 활용합니다. 공공택지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공공택지는 정부가 조성해주는 토지야. 정부가 조성한 택지야. 이렇게 정부가 조성한 이 공공택지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공공택지는 정부가 비싸게 팔 것 같아요? 원가로 거의 원가로 팔 것 같아요. 거의 원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업자한테. 그러니까 뭐가 확 낮아져? 택지비가 확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택지비가 낮아지는 것만큼 너도 좋은 말 할 때 뭘 낮추라는 거야. 그렇죠. 이게 분양가 상한제 핵심이란 말이야, 이게.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뭔가 아파트 등을 건축합니다. 그러면 야, 택지비가 싸지잖아. 그것만큼 너희들 분양가격을 낮춰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공공택지 지역이다 이런 말이에요. 공공택지 지역. 이 공공택지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건 공공택지가 원칙인데 공공택지 외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법처럼 문구를 모르면 못 푸는 게 아니라 공공택지는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요. 근데 공공택지 외라면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적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감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놨냐.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더라. 이게 포인트잖아요. 주택가격 상승에 우려가 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를 강제적으로 적용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항상 시험에 정답으로는 뭐가 나옵니까?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아니야.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누구형?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잘 나온다. 자, 한번 볼게요. 27회. 자,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오, 맞았고. 자, 2번 도입 배경은 주택가격 안정. 맞았고. 3번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이다. 시행을 보류 중이다. 시행 중인 제도죠. 자, 그 다음에 4번.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어디서 본 거예요? 우리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와 분양가를 낮추면 공급자들이 나 공급 사업 못하겠습니다 하고 물량을 줄이죠.
공급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보입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 보이면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정답은 요 놈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딱 두 가지가 키워드예요.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면 무조건 원칙이 적용한다. 그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그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가 도입을 아예 안 했죠. 그래서 없는 제도고. 자, 조금 전에 이거 본 적 있어요? 토지초과 이익세. 토지초과 이익세. 어디서 봤어요?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서 제가 한번 적었죠. 여기에 있어요. 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는 이제는 우리나라에 없는 폐지된 제도예요. 그 제도가 뭐냐? 자, 155페이지에 적어놨어.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첫 번째 개발권 양도 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 이건데 이게 3종 세트인데 1번을 딱 봐요. 택지 소유 상한. 6대 대도시에 한해 1가구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때에는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택지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허가 신청을 하면 정부가 허가를 안 해줘요. 이 말은 200평 이상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200평 이상을 못 갖는다는 건 이건 공상당 같은 제도예요. 아니, 내 돈으로 내가 토지를 사겠다는데 못 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폐지가 당연한 거예요. 택지 소유에 뭔가 제한을 두는 건 당연히 폐지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토지초과 이득세야. 토지초과 이득세를 한번 읽어봤더니 개인의 유유토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 상승, 뭐가 탁 보여요? 토지의 가격 상승이죠. 이게 개발 이익이란 말이에요. 토지의 가격 상승. 이런 것을 초과 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합니다. 그럼 보셔. 자, 사례가 이런 거였어요. 내가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개발이 일어나요. 개발이. 그러니까 내 토지 가격이 10억으로 떴어.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죠. 요새 10배 뜨는 거야. 뭐 기본이죠. 자, 그랬더니 정부가 뭐라 그러냐. 야, 너 비정상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너 이득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 차액이 9억이죠. 요 9억에다가 50%를 때려서 자, 토지 초과 이득세요 하고 4억 5천만 원을 납부하세요 라고 통지서를 보내. 이거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요 9억이라는 이득이 나올 때는 언제 나오느냐. 부동산을 처분해야 나온단 말이에요. 부동산을 처분해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가격이 올랐다고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가끔씩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지. 야, 너가 사는 아파트 저기 우리 특히 여기 연신내 여기 저 서대문구, 자 은평구 뭐 서대문구 저쪽 다. 야, 너희들 뭐 주택이 막 3배 올랐더라. 그럼 뭐해? 주택 여러 채면 모를까? 내가 사는 주택 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가격이 올라봤자 우리가 지금 주택이 1주택인 사람은 주택을 팔아 이득을 보는 거죠. 가격만 오르면 세금만 많이 내는 거지. 그럼 또 친구가 그러죠. 야, 팔아서 다른 데 이사가. 그러면 아니 내 거만 올랐어? 다른 거 팔고 다른 거 살려면 똑같이 또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팔아야 이득이 얻는 거죠. 근데 이제 보유 중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니까 얘는 당연히 없어져야 될 세금이 맞아요. 이게 헌법 불합치, 헌법의 위헌 불합, 헌법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이 개발이익을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그러면 뭐 했을 때? 실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라는 형태로 토지 가격의 상승분을 환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있을 필요가
없다. 자, 이게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개발권 양도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이름 꼭 잘 기억해. 두 문자만 따지 마셔. 두 문자만 따면 안 돼. 왜 요새 두 문자만 따면 안 되냐? 보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 부담금이 정답 아니요. 개발 부담금이. 근데 꼭 오답으로 뭘 줘? 개발권 양도제하고 개발 부담금이 정답인데 왜 정부가 출제자가 개발권 양도제를 함정으로 넣어놨어요? 계좌 들어가 있으니까 계좌 보고 그냥 이게 두 문자 따서 암기하면 안 돼. 여기는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눈도장을 찍어놔요. 여봐요. 왜 계속 개발 부담금 자리에다가 개발권 양도 제도를 줬냐고. 개발자 있으니까 비슷해서 혼동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두 문자만 따지 말고 여기는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일단 개발권 양도 제도, 택지 소유 상한, 토지 초과 이득세, 그리고 평가사 시험에 공안세가 나와요. 공안세. 자, 공안세는 공지, 한지야. 자, 도시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해서 공지, 그러면 토지를 비워놓은 거죠.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비워놓거나 공지로. 한지, 대충 이용하는 거예요. 한가롭게. 대충 이용하면 정부가 뭐라고 결론을 짓냐. 너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샀구나.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공안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던 시절이 있다. 다 폐지야. 다 폐지. 자, 그럼 보자고요. 이거 우리 시험에서 벌써 2번이나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 없는 제도. 그런데 제가 어떤 문제를 긁어왔습니까? 이놈을 긁어왔어. 평가서 30일에 작년 문제야. 왜 이걸 들고 왔니? 세상에 8개나 정책을 줬어. 자, 그러면 요령이 뭐냐? 내가 암기하고 있는 일단 3종 세트.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 없어. 택지 소유 상한제 있어. 토지 초과 이득세 없어. 그렇죠? 그리고 공안지세가 대신 보이네. 그래서 요거의 평가사에 공안지세가 나와서 이제 4종 세트를 다 암기해야 돼. 개발권 양도제,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공안지세.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번 쭉 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보는데, 자, 요 놈에서 다 걸려갖고 왔어. 누가?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자, 종합토지세 우리나라 있어요 없어요? 종합토지세. 근데 이거 대부분 이거 있다고 하시는 분이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이 있잖아.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이 있잖아.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건 종합부동산세라고 나와야지. 여기는 종합토지세는 없어. 종합부동산세지.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은 있어도 종합토지세는 없어. 그래서 요거 있다 없다? 이거 찾았어야 돼. 이게 못 찾아갖고 2개라고 하신 분이 태반이야. 우리 평가사 시험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지 종합토지세 아니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이지 종합토지세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거 볼까요? 토지거래 허가제, 분양가 상한제, 실거래가 신고제, 개발이익 환수제 있다 없다? 있다. 개발이익 환수제.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제. 저놈이 문제였어요. 저놈이.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 그리고 같이 나오는 게 선매제도야. 세트 메뉴로 계속 나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일단, 자, 어디서 배워요? 공법에서 배워요? 중개사법에서 배워요? 자, 벌써 나눠져. 공법에서 배운다. 중개사법 배운다. 지금은 공법에서 안 배워요. 어디서 배운다? 중개사법에서 지금 정도에 한참 많이 할 거죠. 한 6월 달 정도에. 뒤쪽에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두 개 법을 다뤄요. 주된 법을. 하나는 공인 중개사에 관한 법률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중개사법에서 다루는 주된 법이. 이놈이잖아, 이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실거래가 신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그런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이런 걸 다 낼 이유는 없고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언제 지정이 되느냐 요 문구가 잘 나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도예요. 어떤 제도예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니까 투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에 투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토지의 투기적인.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거야? 토지 거래를 할 때,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라는 것으로 해결하는 거야. 야, 이게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니? 누군가 투기 목적으로 토지 거래를 시도하면 정부가 뭐 하겠다는 거야? 허가 안 해주겠다 이런 거야. 대부분 허가제는 이런 거야.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는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질문. 그럼 이제 토지 거래를 하려면 지금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다. 우리 시험에서 나왔죠.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잘 대답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다. 이 지문은 어디에서 나오든 다 틀린 지문이란 말이에요. 허가는 누가 대부분 신청해요? 누가? 허가는 주민이 신청해요. 주민이.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과 맞다이 앉아서 허가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를 합니다. 다 틀린 거라. 그러면 잘 봐요. 시도지사가 허가를 합니다. 이것도 맞아 보여, 틀려 보여? 이것도 X야. 주민이랑 상대하는 사람 누구요? 시장군수구청장이라.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공법의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공법의 가장 기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누가 허가를 하는 거고, 당연히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주민과의 허가는. 건축허가 누가 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거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러니까 공법이나 부동산 학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뭔가 허가한다, 시도지사가 허가한다, 그러면 99.99%는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네? 자,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자, 보시죠.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뭐가 있다? 허가 신청이 있어.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게 잘 나온다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봤더니 공익사업용 토지. 그리고 우리 시험은 요 밑에 잘 나와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으면 자, 요 두 토지에 대해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토지를 매수할 선매자를 지정해서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럽게 복잡한 게 이렇게 길게는 안 나와. 이게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 자, 여기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딱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이 토지를 살 사람이 나왔어. 매수자가 딱 나왔어.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기본적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겠죠. 시장군수구청장에 허가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떤 조치를 하냐 봤더니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여기는 뭔가 벌칙적인 성격이 강하죠. 이용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는 토지라면 뭐라고 하냐. 네 나가라 그래. 네 나가라 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거래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선매제도예요. 선매제도는 뭐에 우선하냐 이런 거냐. 뭐에 우선하는 거냐 그러면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국가기관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거야. 선매는 먼저 사는 게 맞아요. 해석 그대로 먼저 선자니까 먼저 매수를 하는 건데 누구의 우선해서 매수합니까? 그러면 정확히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거래 우선해서 국가 등이 먼저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뭔가 투기적인 거래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 거래를 없애고 국가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거래를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네. 이거 잘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기출 지문을 먼저 한번 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봐봐요. 이게 더 명확해. 기출 지문을 보면 이제 줄여서 시험에 나올 만한 문구만 적어놨으니까 얘가 더 좋아요. 자,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핵심은 이런 투기적인 거래가 있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자, 뭐가 눈에 탁 들어옵니까? 개발과 보전.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적성평가가 나와야죠. 적성평가. 자, 3번. 토지 선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어. 신청이. 이때 요 놈이 중요해. 뭐에 우선해서?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합니다. 이게 선매야. 선매는 미리 산다는데 정확히는 국가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딱 이해 포인트니까. 그 다음에 4번. 자, 토지 선매가 딱 있으면, 뒤쪽에 항상 이런 표현이 있어. 엄청나게 잘 나와. 엄청나게. 왜 그러냐? 우리가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지금 토지를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선매 제도는 반드시 사적 거래에 우선해서 매수하는 거니까 협의 매수를 해야 돼. 협의 매수. 강제적인 취득인 수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적 거래 우선해서 국가 등이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안 팔겠다 그러면 안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투기 거래를 억제하는 거니까 안 팔게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수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가장. 이 두 개. 하나가 더 있네요. 자, 하나를 딱 보면 여쭤 보세요. 선매가 나왔고 두 쪽에 또 뭐가 나왔어요? 수용이 나왔죠? 그럼 무조건 틀려. 자, 여기까지.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투자로 하나 들어가겠습니다.